이렇게 된다.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마음도 몸이나 뭐 생각 등이나 몸이나 이런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변하는 것이거든요. 마음 변하는 거 알기가 그렇게 좀 어려워요. 그지요? 마음 변하는 거 어려워요. 누가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자, 여기 국화가 있습니다. 여기 국화가 있습니다. 국화가 있으니 국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국화라는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국화에서 왔을까요? 국화가 없어지면 국화라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국화라는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국화로 갈까요? 그러면 국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윤학어자님, 여기다 몸뚱이 한번 넣어볼까요? 몸뚱이가 있으니 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거든요. 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라는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몸뚱이에서 왔을까요? 몸뚱이가 없어지면 나라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나라는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몸뚱이로 갈까요? 그러면 몸뚱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화를 대비해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국화를 보는 눈이 없어지면 마음도 사라질까요? 내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일까요?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고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답을 해봐서 이제 내 생각은 지금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알아차리는 거죠. 좋은 경계를 만나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싫은 경계를 만나면 싫은 마음이 생기고 기쁜 경계를 만나면 기쁜 마음이 생기고 슬픈 경계를 만나면 슬픈 마음이 생기고 돈이나 명예를 보면 탐심이 생깁니다. 경계가 변하는 데 따라서 마음도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불안하고 또 의시되고 그렇죠? 또 알았다 하고 몰랐다 하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전부 내 마음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기쁜 마음이 따로 있고 슬픈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여기서 윤학어사님이 제일 지금 신입생입니다. 그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윤학어사님 마음에 딱 비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생긴 마음이다. 아니요. 윤학어사님 마음에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냐고요. 그냥 자기한테 딱 붙어서 이제 좋은 마음하고 싫은 마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죠. 다릅니까? 그러면은 윤학어사님 마음이 두 가지겠네요.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다면 윤학어사님이 두 분이 돼야 되겠네요. 윤학어사님 한 분이시잖아요. 윤학어사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마음이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게 쉽고 알 것 같은데 진짜 어렵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윤화거사님은 어떨 때 기쁜 마음이 생깁니까? 좋은 마음이 생깁니까? 윤화거사님 실제로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마음을 쓰게 되고 네,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마음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싫은 마음이 나지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윤화거사님 마음이 싫은 마음이 따로 있고 좋은 마음이 따로 있더냐 이 말입니다. 종교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하여튼 뭐 별도로 내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생각 없이요. 하여튼 네. 그 종교에 따라서 생기는 거 아닌가. 제가 실제로 있는 일이라서 제가 글로 그걸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30대 부부죠. 30대 부인이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막 밤 12시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부부 싸움을 대판한 거예요, 대판. 그래가지고, 야, 뭔 산다 소리가 이제 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냥 씩씩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늦은데 미안한데 전화를 했대. 괜찮다고.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이제 다 듣고 난 뒤에 그래서 남편이 너무너무 미운 거죠. 싸움을 때빵 했으니까. 그래서 혹시 연애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 연애 결혼했다. 그래서 연애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좋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좋았으니까 결혼했죠. 그 연애 결혼할 때 되게 좋았는데 지금 왜 싫은가요?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 미운 짓 하니까 싫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나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닌 것 같대. 불교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전혀 안 한 사람. 아닌 것 같대.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자기한테 싫은 짓을 하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음 따로 있고 싫은 마음 따로 있습니까? 아니래. 자기 마음은 하나래요. 그래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근데 자기가 처음 알았대 그거를.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다라고 이때까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한 마음이 좋은 경계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너무 예뻐 보여. 그러다가 딱 싫은 짓을 하면 180도 달라져서 싫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알겠다고. 오늘 저녁 잘 생각을 해보고 내일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날 전화가 온 거야. 어째 됐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정이 됐어. 저 사람이 미운 짓 하니까 미웠게 보이고 좋은 짓 하면 더 좋게 보인다 이 생각이 들은 거야. 그래갖고 그 남편하고 굉장히 그냥 얘기를 한 거라. 그거를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참 싫은 마음이 든다. 또 이렇게 할 때는 참 좋은 마음이 든다. 근데 이제 그 남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싫어하는지 서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좀 이렇게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게 이해가 된 거야. 서로 설득이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주 쌩쌩한 목소리로 전화를 딱 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좋은 마음, 싫은 마음이 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고. 저도 백봉쌤한테 처음 왔을 때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둔다. 그 말에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선과 악이 따로 있는 줄 알았다고요. 따로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에 굉장히 그걸 하죠. 고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시공간에 따라서 선과 악이 바뀌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려면 절대선이 있을 수 있는가? 절대선이라는 것이, 자, 그런 생각을 해봐죠. 절대선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앞서식을 우리는 절대선이라고 하죠, 보통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기쁜 마음이 따로 있고 슬픈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하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일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은 마음,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은 마음,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작용이지요. 이 기쁘다, 지금 싫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그 작용해서 어디로 간다? 바탕으로 자꾸 돌아가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거든.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작용해서 우리는 놀아나는 거지요. 작용인 줄 모르고 계속 놀아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작용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음을 자꾸만 연습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자꾸 연습을 해서 그것이 본래의 그 바탕자리로, 그 작용이 바탕자리와 돌아가서 하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추고 묻습니다.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가? 진짜 내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한다.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은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공부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자기가 말하자면 어렴풋한 거, 두리뭉실한 거, 그런 것을 꿰뚫을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하면. 자기가 질문을 딱 해보면 알거든, 자기한테. 근데 보통은 질문을 안 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그대로 이렇게 턱 받아들여 버려. 턱 받아서 그거를 그냥 자료로 만들어 버린다. 자기 자료로. 그렇게 되면 공부가 그 자료 속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면은 질문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탁 질문을 할 줄 아는 그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렁이 이야기가 있는데, 비가 온 뒤 지렁이가 길 위로 나왔습니다.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용하지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조용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규원이가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보아야 합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렁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빵 터졌습니다. 비가 온 뒤 지렁이가 길 위로 나왔지요. 지렁이는 뭘 뜻하지요? 상대성을 뜻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기쁜 마음, 싫은 마음이 어떻게 작용으로 드러났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드러난 그 상대성 모습을 가서 가만히 잘 관찰을 해야 돼. 그것이 눈으로 보는 형태든 귀로 듣는 소리든 감각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그걸 먼저 가만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봐. 안 보고 뭘로 본다? 자기 자료로 그냥 깜냥대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로 있죠.
사람들은 깨달음, 행복, 자유, 평안을 얻으려 하고 고통, 분별, 망상, 탐진치를 버리려고 합니다. 자, 윤화 거사님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나에게는 속해 아니, 깨달음, 행복, 자유. 예. 예, 거기. 진하게 쓴 글이요. 나에게로 사람들은 깨달음, 행복, 자유, 평안을 얻으려 하고 고통, 분별, 망상, 탐진치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행복, 자유,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나, 고통, 분별, 망상, 탐진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나. 예. 진짜 그렇습니까, 윤화 거사님? 깨달음, 행복, 자유,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나죠. 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아, 그냥 윤화 거사님 자신에게 물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진짜입니까? 깨달음, 행복, 자유, 평안을 얻으려 하는 건 누구인가요? 공감합니다. 그거 아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나지요, 나. 내가 얻고 싶어 해요. 또 고통, 분별, 망상, 탐진치를 버리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나죠. 나지요. 나 아닙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거든요. 내가. 남이 아닙니다. 내가요. 내가 그렇습니다. 네, 그 밑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불가사의 한 일이 있습니다. 행복해도 내가 행복한 것이고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로운 것이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찾으려 하고 버리려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윤화 거사님 어떻습니까? 그냥 내 생각을 해본 윤화 거사님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냥 네. 지금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세상살이를 하면서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롭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찾으려 하고 버리려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행복과 자유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또는 우리 같으면 깨달으려고 하는 깨달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깨달음 누가 깨달아요? 내가 깨닫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은 후차적인 거야. 내가 더 직접적인 것이죠. 더 1차적인 것입니다. 근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자꾸만 그 다음이 관심을 하니까 이게 해결이 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각성거사님 실제로 그렇습니까? 각성거사님 얘기하면 됩니다. 나라는 것이 주로 몸통에 가 있다 보니까요. 네. 아직 그 진정한 나에 대한 의문점이 스스로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 그것도 어디서 들은 말이라 자료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행복하고 진짜 내가 자유롭고 진짜 내가 깨닫고 싶고 진짜 괴로움에서 정말 해방되고 싶은데 나는 이때까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깨닫는 데 관심이 있고 행복한 데 관심이 있고 또 고통에서 해방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직접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자인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나에게 다가가지 않는 한
그 내가 추구하는 거는 2차적이다 이 말입니다. 윤화고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모든 인생살이에서도 그렇고 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입문 부분이라요. 입문 부분이라.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정말 내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었어. 왜? 이런 것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자꾸 탐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부차적인 일이라요, 사실은. 그래서 깨달음, 행복, 자유, 평안을 얻으려 하기 전에 고통, 분별망상, 탐진치를 버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가까이 다가가서 나를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자세히. 윤화고사님 호흡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누가 호흡합니까? 내가 하죠. 내가 합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절대성 자리로 서 있나, 대답할 때 몸뚱이로 서 있나, 이게 대답할 때 자꾸만 요걸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대답을 할 때는 내 입장에서 내라고 하면 되거든요. 내 입장에서. 왜냐면 그건 어디서 들은 얘기라. 지금 나는 뭐예요? 내 인연과 조건은 몸뚱이가 내지요. 몸뚱이가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그러려면 그 나에게로 가까이 와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나에게 가까이 갈 생각을 안 해. 그 나에게 가까이 와봐야 된다는, 그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있다라는 것이 의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글이 한 줄이라서 이랬는데 아마 공부를 계속 해야 내가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파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가 하고 물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점이 굉장히 문제 해결의 키라. 문제 해결에 내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무용보살님, 전부 다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죠. 저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기 전에,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를, 이제 서울에서 병원을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시작할 때는 여기가 이거가 시작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당연히 나는 있다가 당연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안 넘어가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 몸하고 마음이 전주 알고 왔는데 이제 그 질문에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게 저도 척박이긴 했는데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 좀 얘기가 되는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도 여기 질문에서 이거에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넘어가죠.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불교 공부도 많이 하고, 다른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한 사람도 내가 있다 해서 거의 출발이 돼 있어서 정말로 이게 숨구멍이 안 튀어져. 등강보살님도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그걸 했을 때 굉장히 그거 했죠.
내가 있다라는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자각이 안 되면 전부 모순놀이라요. 100%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100% 모순놀이라 이게.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때도 내 얘기했죠. 그 백봉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아, 세상에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질문이 많았어.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한 발자국도 이렇게 요 지금 질문을 하는 자가 있는가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문제 해결이 안 돼. 내가 그거를 절실히 느꼈거든.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서 가만히 공부를 하니까 그거를 딱 알겠더라고. 이 내가 있다라는 데서 나는 뿌리를 팍 박아놓고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문제의 핵심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지.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디서 공부를 좀 이렇게 좀 하잖아요. 하는데 그거 딱 떠나면 도루묵되죠. 그지? 그 프로그램 뭐 돈 억수로 많이 주고 막 그렇게 해도 도루묵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루묵되는 이유가. 또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래.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림선언에 와서도 모습공식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점이 이렇게 터치가 안 되면 모습공식을 할 때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자가 있거든. 늘 있거든, 그 자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그거를 딱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누구지?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건 물어야 되지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물으면 내가 우리 진정심 잘 알지. 그걸로 이제 또 헤매는 거야. 그지? 한참, 그지? 많이 안 해요. 많이 알아. 근데 굉장히 좋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충격이지, 본인은. 그런 생각 처음에 났을 때 충격 아니었나?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 옛날에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지. 묻는데 답이 없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탁 질문을 하게 됐단 말이지. 질문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붕 떠버린다. 이때까지 막 모습공식 할 때 잘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 왔다가 붕 떠버리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그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그것도 그 생각도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여튼 그 어떤 생각도 발붙이지 못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한 생각이구나 라고 내가 탁 깨달음이 왔다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누구지? 하는 요것도 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꾸만 이제 바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점이요. 모든 곳에 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있다는 거는 미세번뇌라고. 미세번뇌.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다가 조금 공부가 됐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리에 요달을 하고 성품을 보고 거기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자리를 잡아야 돼. 내가 있다라는 것이 다
나라는 것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한 생각이다. 망심이다. 라는 것이 이제 내가 자리를 잡아야 돼. 여기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확 달라지죠. 어제요. 네. 어떤 때 몸뚱이나로 들어가냐고. 나 물었지.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든 뭐든 이렇게 딱 일어나잖아요. 응. 근데 일어나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없애려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는 게 딱 의도. 들어가는 순간에 몸뚱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의도가 있지. 들어가는 순간에. 네. 근데 그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거에 그러니까 뭔가 조작을 안 하고 내비두면은 스르르 사라지는데 이렇게 없애려는 마음만 한 마음이 또 일어나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딱 일어나면 없애려는 마음이 동반을 해버려. 동행을 해버려. 막 순식간에 착 갖다 달라붙어 버려. 딱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때 이미 딱 없애려고 하는 골이 착 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우선 그걸 뭘 해야 된다. 지렁이가 바깥에 나왔으니까 관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뭐라나 관록이 붙어야 되죠. 관록이 붙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그래서 지렁이가 바깥에 나왔을 때는 지렁이를 보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야 된다고. 지렁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지렁이를 아이고 지렁이가 나왔네? 쓸어 담아서 갖다 버려야지가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지렁이가 바깥에 딱 나오면 길 위에 지렁이가 나왔어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 딱 나오면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된다.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 나름 노하우가 생긴데 이제 그럴 때 노하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벌써 관념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다 하면은 지렁이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 지렁이다 하면 지렁이를 안 봐. 그래서 뭐 무슨 화나는 감정이다, 무슨 감정이다 하면은 딱 우선 먼저 잡아요. 지렁이다 하듯이 딱 한 번 잡은 다음에 거기서 이름을 떼요. 지렁이를 떼고 가만히 그거를 느껴요. 그러면 변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가요. 그게 저 나름 하는 공부법이에요. 진짜 자네 대단하네. 그러기 쉽지 않다. 사실은 쉽지 않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늘 그렇게 되면 정말로 진짜 어떤 데는 됐다가 어떤 데는 안 됐다가 어떤 데는 됐다가 어떤 데는 안 됐다가 이러거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데서 터득한 게 이름을 떼버리니까 좀 잘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실질적으로 공부를 자꾸 이렇게 지어가면 시절 인연이 오겠지요.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새벽에들은 오늘 아침 일 맞나? 어쩌녁 일인가? 선생님 법문 안다 모른다. 오늘 아침 일이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선생님 법문 들었는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게 중요한 문제라요. 안다 모른다도 왜 안다에 들어가나요? 내가 있어서 안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른다도 내가 있어서 모른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근저에는. 그래서 안다 해도 시끄러운 거예요. 모른다 해도 시끄러운 거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이러면 딱 그것을 안다 이런 생각이 나면 못 태어나 거기서. 진짜 그거를 뭐라고 하지? 소지장이라고 하지. 그래서 벌써 양변이다.
좋은 방법은 양변이다, 상대적이다. 이러면 무조건 자차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중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되지요. 이거는 지금 이름을 지어가지고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나중에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그 뜻, 본래의 그 뜻과 개합이 되면 이거는 이제 버리는 거지요. 부처님도 당신의 법문을 뗏목과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의 개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편이죠. 방편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는 그래도 좀 애교가 있어요. 근데 안다는 진짜 강한 집착이 됩니다. 안다가. 그래서 공부할 때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사정없이 지혜의 칼로 쫙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딱 잘라버리십시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으로 내달리던 방향을 나에게로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렁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자. 위에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내가 있다는 거하고 세상이 있다는 거하고 진짜 미세번뇌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세상이 있다 에서 시작을 다 하거든요. 그죠? 세상이 있다 에서 시작을 하고 내가 있다 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있다를 한번 그 밑으로 한번 안 내려가 봅니다. 99.99%. 99.99%. 윤학의사님,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윤학의사님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있는가? 이 질문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질문은 안 해봤지만 세상은 있다 이렇게 생각. 그렇죠. 내가 있다와 세상이 있다 해서 질문을 내가 있는가 세상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본 사람은 100에 하나 드물 겁니다. 사실은요. 내만 질문을 안 해본 것이 아니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막 99.99%예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에 돌연변이로 어떤 사람이 세상이 있는 거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 스스로 이러면 또라이 되는 거거든. 그게 남한테 말도 못하는 거지. 아니, 세상이 있는데 니는 뭐 그게 무슨 뭐 질문거리냐 뭐 그런 거를 다 니 밥 먹고 배부르니까 그런 질문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는 전혀 질문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질문을 하는 대전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불교 공부라고 그렇게 얘기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고 그분 누구예요? 진화여여 쓰신 분이 누구예요? 마하라신가? 마하리지신가 뭐 마리시 그분이 딱 그렇게 그분인가 그분 마하라지인가 그 제자신가 하여튼 그거를 딱 보고 세상에 가장
절대 긍정에 대한 그 질문. 세상이 있다, 내가 있다는 사람들이 절대 긍정이거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이 불교 공부의 첩경이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불교 공부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활자화된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봄으로써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는 이미 뒤바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는가, 세상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문이 그때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선이고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선이고 인생 문제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선 공부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선 공부는 어렵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나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이라는 그 사회적인 개념, 통념이 어렵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제 우리 이제 새맑게 하시는 분들이 점차 이거를 부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나의 권리이며 의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면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당신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진짜 나 찾는 게 선이야. 이렇게 쉬운 말로 사람들에게 전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교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법을 통해서 정견을 세우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판을 끼만한 것이라도 자기의 살림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백봉 선생님의 공부의 방법이 참 이게 그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공리,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바탕을 마련하는 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공부의 윤곽과 마련된 바탕을 가지고 실제로 행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자기 살림 가지는 거. 이 세 개로 크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그래서 처음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 마련하기, 그것을 정견을 행하기, 그 다음에 자기 살림 가지기. 자기 살림을 오늘 아침 그 법문 하시는 거 들었죠? 안 된다고. 그냥 들어가고 안 된다고. 설법을 위한 설법, 책을 보기 위한, 경을 보기 위한 경보기, 이거 안 된다고.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자기 살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있어 보면 실제로 자기 살림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십시오. 앉아서 가만히 내 살림이 뭐지 이렇게. 내 공부 살림이 뭔가 한번 자기를 반추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앉아서 보면 이렇게 보면 아이고 선원의 살림 이러면 에어컨 책 책상 이게 다 이제 딱딱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자기 개인적으로는 내가 재산이 얼마 되고 집이 한 채 있고 빚은 얼마고 이거 다 알잖아. 자기 살림. 너무 묵은 살림은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냉동실 안에 처박혀 있는 음식도 너무 오래된 거는 몰라서 못 먹어 사실은. 그러기는 한데 대부분 내 살림이 무엇이라는 거 알아요. 그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공부도
진짜 내 살림이 뭔가? 진짜 내 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이렇게 한번 자기 살림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이것도 어디서 들은 얘기고 저것도 어디서 들은 얘기고 그런 거는 다 카트 해가지고 나중에 아 조그만 거라도 내가 만약에 뭐 다른 사람하고 분쟁이 붙었는데 화가 올라왔어. 근데 그 화가 올라오는 순간 내가 경계에 다 찔려서 화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화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지. 이래 한번 했다 하자. 그럼 그게 내 살림이죠. 그게 내 살림이거든. 그 외에는 내 살림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실제로 하지 않는 거는. 그래서 내 살림이 뭐지라고 한 번씩 점검 반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00원 이야기. 은행원이 하루 종일 수많은 돈을 세워도 그것은 은행돈입니다. 은행원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원이 은행원의 돈. 1000원이라고 할까? 100원은 너무 쓸모가 없어갖고 요새 100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그냥 1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이렇게 할까? 그러면 뭐라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10,000원이라고 하면 좀 많아? 10,000원은 해야 돼. 시세로는 10,000원. 10,000원의 시세로는 10,000원이라고 해야 뭐 차도 타고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이라고 해야 되겠다. 100원은 우리 없어도 그만 있는 돈이라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말입니다. 짜장면하고 그 우동이 한 그릇에 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00원이 큰 돈이었죠. 요즘엔 땅에 떨어져 있어서 잘 안 주세요. 잘 안 주서요. 안 그래도 그제 이제 그 국선도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10원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네 10원 봐라 떨어져 있네. 10원 봐라 떨어져 있네 이러는 거야. 그 옆에 한 분이. 그래서 왜 줬지요? 이랬더니 안 줬는 거야. 그래서 10원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10원 봐라 떨어져 있네. 그것이 10,000원짜리면 얼른 집었을 거야. 1,000원만 돼도 그지요? 500원만 돼도 집었을 것 같아. 근데 10원 봐라 이라고 우리 그냥 지나갔다니까. 그러니까 10,000원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보니까. 자, 이만 하겠습니다. 이번 그 정진 때 목표는 요 변한다까지만 하는 겁니다. 변한다만 하고 그다음에 그 새말기 뒤에 변한다만 할 겁니다. 변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큰일 났네. 조장이 조언보다 더 많으려고. 조안. 아니, 이렇게 사람이 안 온 거는 처음이네. 하기는 뭐 날이 추워서 그러나. 아니, 대전에서도 오고, 아니 예리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신다 했거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른가? 환경이 씻고서도 정도만 없다고. 아니 안 그래도 법상을 또 꼭 오고 싶은데 감기가 너무 심해가. 요새 감기가 그렇게 엄청나대 지금. 이런 거서 시험을 보면. 예. 감기가 우리가 백신이 A형밖에 없다면서. 독감 그 예방주사 맞은 게. 근데 B형이 동시에 50몇 % 똑같이 이렇게 돼 있대. 근데 A형 백신 맞은 사람이 B형은 안 듣는데. 주변에 보니까 거의 열흘씩 알아요. 그거 말이야. 되게 심하더라고. 근데 다 맞으면 어떻게 된대요? B형은 백신이 없어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녀가 병원에 갔더니 감기를 해서 병원을 갔더니 얘는 또 B형이래. 근데 독감 백신은 A형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B형이 없대 백신이. 지금 초지거사님도 굉장히 감기가 심한데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도 그렇게 또
그러니까 이게 B형인 거지, B형. 예방주사가 원인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예방주사 유형에 맞는 예방 그